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구로한솔 리더스 학원 중학교 3학년 역사 한 끝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구로중학교 내신 대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여러분들 함께 그동안 전경원을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이 현재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나갔습니다. 사실은 학원에서 그동안 배우는 내용들은 제 현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진도 나가는 게 뭐 결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따르기 앞서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부터 배웠던 내용들 굉장히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그날 1월 달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학원에 이번에 또 2월 말에서 3월 달에 들어온 새로운 신규 학생들이 있었고 또 그동안 공부 안 했는데 다시 공부하겠다 마음 잡은 학생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복습하고 또 아는 내용이 있더라도 어느 것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을 다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습의 계기로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이제 또 직접 학교에서 학원에서 정규 강의를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이제 쭉 시험을 공부를 위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빈칸 채우기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내용 선생님이 찍어주는 강의라든가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강의 다시 말해서 현재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그런 모든 내용을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내용을 계속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쓰는 생각에는 아마 6번에서 7번 정도 이제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진행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부족한 거는 확실하게 잡고 또 기본 개념을 꽉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4월 중순까지 이제 이어질 우리 구로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강의는 또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 학원 다니지 않은 학생들도 또 예전 학원 다녔던 학생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번 시험 범위를 대비할 수 있는 공부가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기본적인 교재는 물론 학원 우리 정규 교재이긴 하지만 이 3학년 1학기 한 끝 역사하 3학년 이 교재를 선생님이 기본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영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가 구로중학교와 달리 교과서가 비상교육이 아니라 뭐 다른 대안교과서라든가 뭐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한급 문제집은 모든 교과서 내용 공통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집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우리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은 현재 지금 72쪽인데요. 선생님 71쪽 많이 나가진 않을 것이고 선생님 일단은 우리가 시험범위 앞서서 우리가 시험범위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지 잠깐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 몇 쪽이냐면요. 우리 문제집의 144쪽을 잠깐 펴보시겠어요? 네, 우리 문제집에 현재 선생님이 144쪽에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집에 144쪽 펴면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메모가 적혀있는 그런 칸이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 말하는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 선생님은 이 부분에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할 거를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좀 적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바로 일단은 바로 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여기 적어볼 적어주세요. 네, 우리가 아마 진효쌤 강의 들었던 학생들이라면은 아마 작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조선의 역대 계보 외운 적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우리 태정, 태세, 문난세 우리 지난 작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었죠? 그 다음에 예성, 연중, 임명선 그러니까 역시 시험범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광, 인, 효, 현, 수, 경영. 자, 좀 띄워주세요. 22번 22번째 원입니다. 정순, 헌, 절, 고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년 때 우리가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배웠던 내용은 사실은 원래는 이 3쪽까지 해당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책에는 문제집이 아마 효종 이후 저기 현종 이후로 우리가 시험범위가 들어가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광해군, 부조, 효종 안 배웠을 텐데
우리가 작년 2학년 마지막 문제집에 해당되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이후에 상하고 동의 바로 우리 중학교 3학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정리해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뭐 해정세세 분단세, 예정현준 임명선, 광인국까지 준비되는데 그 다음 왕이라는 사람 중에서 특히로 이제 주목해야 될 왕, 다시 말해서 우리 문제집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왕들은 바로 18번째 왕이었던 네, 여기 현종, 숙종, 경종 잘 안 나오고요. 영조, 그 다음에 22번째 왕이었던 정조, 순종, 현종, 철종, 그 다음에 고종은 사실은 나중에 황제가 되죠.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대비되는 과정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 언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네, 잠깐 이제 우리가 역사 잠깐 정리해보면은, 자, 현종이나 왕, 시험범위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 되지만, 왜 현종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여러분들 이해를 다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냐면, 자,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크게 두 가지 소개가 되는데, 그 쪼개지는 그 계기, 바로 그 구분점이 바로 임진왜란과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소위가 그래서 우리가, 문제집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72쪽에 양난이라고 나오었을 때, 쓰지 마세요. 자, 양난, 두 가지의 큰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물론 이제 뭐 청나라 초도란 전쟁에서는 병자호란뿐만이 아니라 그때 정묘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의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 굉장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 시험 범위는 바로 양난 이후 조선시대 후기 때 과연 어떻게 사회가 변화했는지 정적으로도 보고 경제적으로도 보고 사회적으로도 보고 그게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3학년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이번에 구로중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3학년 1학기 자 중간고사는 크게 우리가 일단 조선 후기의 정치적인 변동 또 경제적인 변동 그리고 사회적인 변동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이 변동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정치적으로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단 우리 청나라 항상 굉장히 이제 악화됐던 모습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최종병기 화를 영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사실은 이 경쟁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 청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약화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청나라한테 항복을 하니까요. 그런 과정, 전쟁을 겪고 나면서 우리가 겪게 된 그런 사회 모습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 정책을 펼쳤었는지 그리고 이 경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과연 정부가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었는지 그런 과정을 보는 것 또 이러다 보니 당연히 사회가 많이 변화했겠죠.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었는지 잠깐만 이제 요점 말씀드리자면 성리학 중심이 아니라 시각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사회 변동의 모습들 또는 그동안은 뭐 전형적인 양반들의 힘이 이제 권세가 있었다면 이제는 못 사는 양반들이 생김으로써 반대를 설명해보면 잘 사는 농민들의 이제 성장이 됨으로써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러면 이제 사회가 변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문화가 바뀌겠죠. 그래서 문화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중간고사의 내용에 해당되는 중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으로서 계기를 봤을 때 바로 현종이라는 시기부터 이제 어떻게 변화인지를 보는 게 우리 시험 범위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병자호란을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인조 때 있었던 병자호란이 전쟁이었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인조의 두 아들이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구로중학교 같은 경우는 또 두 사람이 잘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둘 다 이제 청나라에 끌려갔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끌려가면 당연히 기분 좋게 끌려가진 않았었겠죠. 청나라 강제로 이제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왕자들을.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이 인조의 첫째 아들, 맏형이었던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다녀오자마자, 물론 끌려갔던 기분 나빴겠지만, 다녀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와, 청나라가 그냥 생각했던 무슨 만주족, 말만 타고 다니고 이렇게 우가고 거리는 그런 애들인 줄 알았는데, 오랑캐가 가만 보니까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훌륭한 나라이구나. 아버님, 우리, 조선이란 나라는 청나라한테 물론 우리가 항복했지만, 알고 보니까 청나라 배울 게 굉장히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청나라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인조의 이제 그 둘째 아들이었던 이제 복림대군이라는 사람은
이제 계속 끌려가지고 사실 그렇게 느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저 어머니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달라졌던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3년도에서 구력 사건을 벌였던 인조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도 9번 찍고 피도 흘리고 그런 이제 굴욕도 겪었던 인조는 당연히 첫째 아들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기분 좋았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조의 첫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는 바로 이렇게 실각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인조의 소현세자가 독살당했다는 건 독살설도 있고 쌤이 옛날에 배우기로는 그 소현세자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인조가 이제 너무 열받아가지고 뭐시라 내 아들이랑 감히 이런 말을 해! 그래가지고 그 곁에 있는 별을 확 던져가지고 그 별을 맞고 아파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소현세자는 그렇게 이제 비운의 결과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바로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효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효종은 당연히 청나라한테 끌려갔던 어린 나이에 끌려갔던 그런 복수심 때문에 당연히 청나라에 대한 마음이 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효종은 청나라를 정벌하자고 하는 북쪽을 정발하려고 하였던 북발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자, 문제는, 자, 이런 북발론 열심히 주장도 했었고, 실제로 친한테 많이 도와줬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걸 실시하려고 했었던 5월 5일 어린이날, 그때쯤이라고 하는데, 효종이 갑작스럽게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효종이 급사함으로써 이 북발론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효종의 아들이었던 현종이 바로 왕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바로 현종의 시기에 있었던 그다음 상황을 보면 되는데, 자, 현종이 일단 왕이 올랐어요.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반드시 3년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유교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곰을 생각해보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효종이 물론 당연히 아버지의 장례를 3년 치러야겠긴 하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효종이 첫째 아들이 아니고 또 둘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복림대군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용이 약간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은 추가로 좀 자세히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도 물론 있고요. 또 문제집에서도 우리 한급 문제집의 73쪽에 자료 4번에 적혀있는 내용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이제 현종이 시게 되면서 효종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아버지 죽은 것에 대해서 3년을 장례식 치러야 되느냐 1년 장례식 치러야 되느냐 서로 이렇게 이제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분당의 세력이었던 남인 쓰지 마시고 자 남인이라는 그런 이제 분당 세력과 서인이라는 분당 세력 서로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도 나와 있지만 자, 그래가지고, 남의 말세력은, 당연히, 효종은 당연히 왕이고, 당연히 아버지가 당연히 상대 이겨야 된다. 좀 제대로 합시다. 라고 말한 거고, 서인 세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니, 뭔 소리입니까?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예절은 예절, 장남 원칙,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효종은 장례식을 1년간 해야 한다라고 서로 이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분당 정치라는 거, 서로 이제 어느 한 정책을 위해서 당파가 서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노론하고, 정책을 토론하고, 그리고 또 학문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이제 모임으로 생겼다면, 이제는 분당 정책이 이렇게 장례식까지 이렇게 논하는 과정이 이제 나타나겠죠. 물론 이런 과정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제 예법을 논의하고 성리학 관점에서 또 유교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남인과 서인의 대립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는 이 과정에서는 어쨌든 왕은 왕이지만 천당이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상관 1년 유지자 그래서 차이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또 생겨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다툼이 생겼냐면은 이제는 효종의 부인, 다시 말해서 현종이 이제 어머님 되는 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효종의 친부모님은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어머님 후궁 같은 그런 네,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현종의 어머님이죠. 효종 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다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인과 서인이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또 이렇게 예법을 보자면 원래 이제 여자가 죽을 때 항상 이제 1년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랬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남인애들은
우리 효종 B를 이제 그 당시에 뭐 자의대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의대비의 장례식을 1년 합시다. 라고 했었는데, 뭔 소리입니까? 자, 어쨌든, 뭐 1년이지만 제대로 된 또 이렇게 분도 아니지 않느냐. 뭐 제대로 된 정부인도 아닌데, 9개월만 장례식을 하자. 이렇게 이제 장례식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 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 과정에서는 남인의 그 1년 과정을 이제 이렇게 현종이 손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남인 세력과 서인 세력이 이렇게 장예식을 가지고 절차를 다퉜던 그런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장예식을 가지고 다퉜던 논쟁, 예송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당시에서는 남인 세력과 서인 세력이 장례식을 가지고 이렇게 왈가하고 다퉜던 그런 상식적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제 바로 현종이 죽으면 숙종명이 되었습니다. 자, 수종 때는 이제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이런 과정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전체 실시하는데, 열심히 무슨 뭐, 나라를 위한 그 중요한 정책,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장례식 같은 중요한 정책을 볼 수 있겠지만, 아니, 좀 이렇게 의미 있고, 좀 나라에 중요하고, 이런 가치를 서로 논해야 되는데, 아예 뭐 하는 거냐. 아유, 창파 싸움 다 귀찮아. 아니, 그냥, 여기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 그냥 골고루게, 탕탕평평, 공평하게 정책을 실시하자.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숙종은 바로 신하들의 세력을 싹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숙종이 주장하였던 바로 탕평책입니다. 그래서 탕탕평평하게 뭐 남인 세력, 뭐 서인 세력, 무슨 뭐 노인 소론, 뭐 여러 가지 무슨 분당 세력이 있는데 아유 복잡해. 그냥 하나의 세력이 다 그냥 꽉 잡아가지고 그냥 다 해버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 탕평책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자 문제는 이게 사실은 숙종의 생각은 바로 이거예요. 자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은 자 10명의 신하들이 있으면 뭐 서인 세력이 3명, 뭐 남인 세력이 3명, 무슨 노론 세력 뭐 이렇게 각각이 이렇게 이제 균형 잡히게 균등하게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무슨 다수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원래 그렇게 하는 원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숙종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평등평평하게 정책을 올바르게 하려면 싸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싸움이 없으려면은 강력한 일진, 딱 하나 강력한 강이 딱 하나 딱 잡으면 싸움이 없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약간 이렇게 편파적이죠. 그래가지고 숙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분당을 싹 모두 다 물갈이하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당이 모두 다 처리하려고 했었던 일당이 다 전제화라는 얘기는 우리 작년에 배웠었지만 전제화. 자, 퍼펙트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의 당이 모두 해결을 하려고 하자 일당 전제화를 주장했던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나중에 서인이라는 세력이 나중에 있고 노론이라는 세력과 소인이라는 세력으로 또 이렇게 나눠지는데 나중에 이렇게 노론 중심으로 되는 그런 이제 분당이 이렇게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론 세력이 상대당, 다른 세력이죠. 상대방, 남인 세력, 소인 세력 싹 무시해버리고 필요에 따라 이렇게 죽여버리고 귀양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력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숙종이 실시했던 이제 삼평제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과정에서 뭐 이제 뭐 숙종이 되었던 뭐 장희빈이 나타나고 뭐 장희빈의 아들이 뭐 경종이었는데 뭐 당연히 뭐 제대로 된 왕위가 아니었죠. 원래 사실은 이제 그 대부분 왕들은 항상 정부인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이 원래 왕을 해왔었는데 이제 경종 같은 경우는 숙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뭐 누구더라? 하여튼 그 왕 첫 번째 그 인현왕후라고 하는데 인현왕후의 아들이 아닌 두 번째 후궁 이제 세컨드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 된 게 바로 경종. 처음 세컨드의 아들이 왕이 된 게 바로 경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종은 1년만에 또 죽어버려서 별로 또 의미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났던 바로 영조입니다. 자, 영조는 또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태어날 때 영조는 자기의 엄마가 사실 이렇게 후궁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이렇게 궁녀 있죠, 궁녀 중에서도 이렇게 왕이 일어나면은 전하 세수하시옵소서 이렇게 그 세수를 받아주는 그 무술이라고 하는데 무술이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데 나인.
후궁보다 훨씬, 궁정보다 훨씬 낮은 그런, 다 계층, 그런 거예요. 그 애를 이제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나타났던 아들이 바로 영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조의 어머님은 이렇게 나인 출신이었던 겁니다. 천한 계급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래가지고 영조 같은 경우는 그런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엄마라든가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숙종이 이제 이런 전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노를 중심으로 전투를 실시하려고 하니까 영조는 또 답답한 거야. 올바른 정치를 해보고 나를 좀 올바르게 좀 다스리고 싶은데 일단 전쟁 과정이 딱 돼버리니까 정치가 제대로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예전에 있었던 숙종의 그런 정책을 실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창상평평한 올바른 정책을 실시해서 그다음 소외되었던 노론 중심이 아닌 뭐 소론 세력도 있고 뭐 남인 세력도 예전에 있었던 그런 세력을 고루고루 등용해가지고 정책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끔 나를 잘 세워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영조의 정책은 바로 제대로 된 창정책을 실시합니다. 성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조가 청정책 실시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고 하는데, 자, 나라를 잘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평당평평 나라를 고르고르게 정치할 거야. 반대한 사람들 이리 나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게 바로 영조가 세웠던 창평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집에서는요, 73쪽에 자료 5번에 있는 영조의 창평책이라고 하는 그 비석 그림이 있습니다.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조는 사실 우리 조선시대에서 가장 왕을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64년을 가까이 왕을 했던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 영조의 다음은 바로 정조입니다. 여러분들 정조에서 나와 여러분들 많이 드라마 통해서 많이 이제 알 수도 있는데, 영조의 원래 아들 사도세자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사도세자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탐정을 실시했었던 노론소론 계열 중에서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차격을 받았던, 이제 그 당시, 이월 이전까지 굉장히 주류 세력이었었는데, 영조가 탐정을 실시하게 되면서 좀 피해를 입었던 소련 세력이 이제 기분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를 꼬드겨가지고, 이제,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가 되면 나중에 자신이 더 힘들어지니까, 우리 사도세자를 없애버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영조와 그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를 서로 모함시켜가지고, 서로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영조가 사도세자 자신의 아들을 죽이게끔 하는 그런 타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사도세자 아버지였고, 그 사도세자 아들이 바로 정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그 주인공 바로 정조예요. 그래서 바로 영조의 손이었던 바로 정조가 왕위를 다시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신의 아버지도 어쨌든 결국 보면은 노론이라고 하는 정당이죠. 그 다음에 소론, 남인, 이런 계열을 서로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이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노론 중심의 이제 정책 너무 실시했었고, 또, 영조가 이제 이걸 한번 딱 눌러버리니까,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이제 분당의 그런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조는 노론과 소론과 이 남인의 그런 분당 정책을 더 상상평평 골고루게 하자라고 하는 영조의 정책을 계속 이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조 역시 창평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는 영조보다 더 과감하게 탐벽제를 실시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공부하시고 아시겠지만 바로 영조와 정조의 탐벽책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역시 시험 문제 하나 포인트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는데,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나중에 1801년에, 순종이 어린 나이로 왕위가 돼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약간 정치 약간 좀 바뀌게 됩니다. 이제 노론 계열 중에서, 그 당시에 순종이 어린 나이였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순종 어머니 파들, 이제 엄마가 정책을 대신에 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 이제 계열이었던 무슨 외삼촌, 그러니까 순종의 외삼촌, 무슨 외할아버지, 아니면 무슨 조카, 사촌, 외증손 조카, 이런 애들이 나중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왕 부인 세력들, 우리가 외가라고 하죠? 그래서, 외가, 친척. 두 글자를 우리가 이제 줄여서 외척이라고 합니다. 바로, 외척 세력들이, 그 당시 대부분 노론 계열이었었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그동안 남인, 서로 완전 더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이 외척 세력 중심으로, 순종의 그 당시 이제 그 외척 세력이 먼저 안동김씨였다고 하는데,
김치색을 선이 갖고 있는 아이고, 미안해요. 순중이 아니라 순조인데, 흑화났네요. 죄송합니다. 고쳐주세요. 자, 그래서 순조의 외곽 친척들을 했다 바로 안정일주를 중심으로 정책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다음 이제 순조와 그 다음 왕이었던 헌종, 그 다음에 철종, 이렇게 순조, 헌종, 철종, 이 세 시기 때는 바로 이 왕의 외척 세력이 중심으로 정치를 실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 시기를 우리가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 다시 말해서 외가 친척들이 외척 세력들이 정책을 실시했던 시기, 바로 세조정치의 시기라고 합니다. 정확히 대략 한 60년 정도라고 보고요. 자,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세조정치, 당연히 이제 정당하게 과거 시험을 통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균관 유생을 통해가지고 실시해가지고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야 되는데, 이 당시 세조정치 시기의 신하들은 굉장히 그런 과정을 거의 다 안 거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신의 친척들이 나중에 그 정치해 먹으려고, 이제 신하되게 하려고, 벼슬을 사고주고 팔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소위, 서울에 사는, 권세가 있는, 세력이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런 서울 가문한테 열심히 아부하면은, 이렇게 좋은 벼슬 하나 이렇게 얹어주고, 이렇게 뇌물 주고받고 하는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세조정치 시기 같은 경우는, 올바른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탐욕스럽고, 굉장히 이렇게 탕감오기도 많고, 세금을 나쁘게 이렇게 뺏어 먹고, 횡령하고, 이렇게, 벼슬 사고주고 파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비리가 많이 성행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우리 세조정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겠지만, 무슨 홍경래의 난이라든가, 무슨 삼정의 문란이라든가, 또는 무슨 임술룡님 봉기, 다 이 세조정치 시기 때 있었던 그런 부정의 형태들, 안 좋은 모습의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고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는 사실 문제는, 고종은 물론 정신으로 보면 쭉 그냥 나라의 왕일 뿐인데,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는 이런 세조정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넘보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물론, 고종은 왕이 되자마자 나이가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그 당시 고종의 아빠였던 이항우,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이렇게 도와주는 진짜 정치 실작이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물론 우리나라 이렇게 서양 세력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잘 막았죠. 그래서 프랑스도 막고, 미국도 막고, 독일도 막고, 잘 막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흥선대원이 물러가게 되고, 일본이 운요 사건을 벌여가지고, 우리가 일본이랑 우리가 전시적으로 이렇게 조약을 맺죠. 강화도 조약. 그래가지고 이제는 고종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근대 시기가 돼서, 다른 나라와 교류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계획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의 방을 실패하게 되고, 그런 우리나라 멸망의 과정을 걷게 되는 그런 아마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고종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 이번에 이렇게 중간고사는 현종 시기부터 천종 시기까지, 세조정치 세조 정치까지 어떻게 사회가 변했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생각에 고종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강화도 조약이라든가, 거기서 나타나는 무슨 이렇게 서양사를 막는 과정은 기락기 개발고사 내용에 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고종 시기, 신종 시기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물론 1학기 개발고사도 이 두 시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시기는 아마 2학기 중간고사까지 계속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왕들이 진행되고, 이런 과정에서 바로 예성논쟁, 상평책, 그리고 세조정치, 이 시기의 정치 변화와 함께 그 당시에 농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였었는지, 그리고 농민들의 점점 세력이 강해지니까 문화가 농민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또 양반이 굉장히 나쁜 양반들이고, 특히 세조정치 같은 경우는 대표지 그런 얘기 되겠죠. 그래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뜯어먹고 벼슬을 이렇게 사고파는 나쁜 양반들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못 사는 양반들이 생기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시기의 결과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문제집 본격적으로 우리가 72쪽 내용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셨죠? 자, 우리 문제집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보도록 해주세요. 선생님 강의는요,
항상 이제 처음에 표시하겠지만, 네. 하얀색 봉필은 파란색 필기 해주시고, 자, 빨간색 봉필은 빨간색 필기에 주력해주세요. 자, 빨간색 글씨가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잘 들으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대략 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또 나중에 또, 선생님 지금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찍고 있는데, 학원에서 강의를 찍게 되면 그때는 아마 이제 화이트보드에 좀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검은색 보드마커는 파란색으로 필기한 색깔 항상 잘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72쪽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자, 첫 번째 이제 큰 대제목 보면은 자, 붕당 정치의 전개와 자, 청평시 적혀 있죠. 쌤이 아까 말했던 바로 붕당. 다시 옛날에는 무슨 뭐 동인선이 있었는데 그 동이 나중에 뭐 남인 북인 갈라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말을 하고 있었냐면은 바로 자, 자료 3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72쪽 자료 3번에 있는 그림이 조금 중요한데 사실 이게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 표를 좀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옛날에는 이제 우리 작년 배웠던 홍구파 살인파 기억나죠? 그리고 또 홍구파 살인파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나라의 공을 세웠던 홍구파 세력들, 또 조선을 안 도왔던 애들, 정몽주, 뭐 기획지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런 세력, 이제 뭐 혁명파 신진사대부, 무슨 온건파 신진사대부 이런 애들이 있었던 세력이 나중에 서로 싸우는 세력이 있었죠. 사화. 네, 결국 나중에 홍건이 세력이 이제 몰락하게 되고 산의 왕을 이제 산음이 이제 세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쪼개지게 되는 게 바로 동인과 서인. 자,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또 동인 세력이 북인과 남인 세력으로 갈리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작년 시험 범위는 아니었고, 물론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무슨 뭐 광해군이 이제 왕이 되면서 뭐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명나라가 이제 있었긴 있었는데 여진족 이제 만주족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라를 청나라를 세우면서 이런 과정들 중기외교하는 과정들이라든가 뭐 인조가 이제 청나라랑 싸우자 하는 과정들 북벌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북인 남인 중에 나중에 북인 거의 없고요. 남인과 서인 세력이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우리가 아까 잠깐 배웠었죠. 현종 시기 때 효종에 대해서 장 4책을 가지고 절차를 논의하였던 논쟁, 예속 논쟁이 있었죠. 이렇게 한번 싸우고요. 그래서 이제 분란정치 있었고, 자 근데 나중에 자 효종 그다음에 현종 다음에 왕이었던 바로 수종이 있었죠. 그때 수종도 보면은 탕평처를 실시하자고 하면서 문제는 한 당이 모두 몰아먹게 하는 일당 전쟁가 있었죠. 그 과정 우리가 서인 얘기에 바로 환국이라고 해요. 물론 서인들이나 한국이 아니라 남이 대표의 서인생활을 했었는데 이렇게 한 당이 다 해먹는 몰표 형식의 잘못된 형태의 탕평처를 실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서인도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노론 세력이 있고요. 저거 쭉 이렇게 이어진 남인. 그래서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 무슨 뭐 한나라당, 뭐 무슨 뭐 새누리당, 무슨 뭐 대한국당 이런 식으로 여러 당이 있듯이 우리나라에 무슨 노론, 소론, 남인, 나중에 또 신파, 격파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러고요. 이런 식의 이제 계속 분당이 서로 나눴던 거예요. 이런 과정이 이제 배우는 게 바로 일단은 내용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정치 올바르게 하다는 그 탕평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틀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우리 자료 3번에 적혀있는 표를 잘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양락 이후의 제도 개혁입니다. 자, 일단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과 병자란 전쟁, 단순히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을 한번 겪고 나면서 우리나라 싹 완전 진짜 멸망작전까지 갑니다. 농사 다 안 되고 무슨 우리나라 모든 농도 다 망해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농사도 안 되고 농민들도 이제 다 죽을 것 같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이제 모색했던 거예요. 자, 그런 변화를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자 1번 보세요. 자, 비변사의 기능 강화. 자, 어떻게 시대가 변화하냐면은 자, 이제 적어줍니다. 자, 비변사는 원래 어떤 뜻이 있었냐면은, 자, 빨간색으로 적어주세요. 비변사는 비유를 하자면,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안 돼. 사람 불러냈다 하는 거 있죠? 이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앞에 그 평소적인 수준일 때, 나라의 직례들을 회의하는 기능 우리가 의정부가 있었죠. 그 밑에 이제 6조가 있었고요. 2조, 효조, 형조, 병조 여러 부서가 있었을 텐데, 자, 이것 상관없이 나라의 국방 문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 같은 일본을 막기 위해서, 또 만주를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 상황을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한 위원회. 그게 바로 비변사라는 기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변란을 방비하는 사무소를 만들어가지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임시기구였겠죠. 원래 전쟁이 끝나야 딱 사라져야 되는데 이제는 문제는 이 기구가 계속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단순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사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남아있게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의정부, 기호 정치한 최고의 그런 회의한테 이르래 저래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자 의정부는 당연히 왕한테 결탁하고 결재받고 허락을 받고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자 비변사라는 회의규가 안 없어져요. 왜? 나라를 잘 방비하기 위해 되고 청나라를 잘 막기 위해 되고 일본을 잘 대비한다는 그 명목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의정부 이르래 저래 간섭하고 막 회의 참견하고 막 그래. 그럼 당연히 의정부와 왕의 세력은 의정부의 권한, 왕권의 권한 당연히 상적으로 하락을 내겠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비변사의 힘은 원래 사라져야 될 그 임시기구인데 안 없어지고 왕의 권한을 압박하고 의정부를 권한을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세력을 전락하게 됩니다. 당연히 나중에 이제 여러 서인 노론소론이 얘들이 이제 정책을 이제 실시하려고 하기 위해서 의정부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비변사를 장악하게 되고 나중에 새정치 역시 뭐 의정부의 영의정 무슨 뭐 호족탄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바로 비변사를 누가 장악하냐 문제를 나중에 전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과서 나와 있는 거. 자, 비변사에다 파란색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동그라미 비변사. 자, 밑줄 쳐주십니다. 국경 지역의 국방 문제를 담당할 때 임시기구였었는데요. 자, 어떻게 받았다고요? 자, 빨간색 밑줄을 쳐주세요. 최고 정치 기구가 되었다. 빨간색으로 글씨 적혀 있죠. 따라서 그 영향은 어떻게 된다고? 자, 빨간색 밑줄을 쳐주십니다. 의정부 권한 약화, 왕권 약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자 마지막에 자 적어주세요. 여기 안 적혀 있지만 그래서 왕권도 약화되고 자 의정부 기능이 약화되어서 자 오른쪽에 적어주십니다. 비변사의 기능은 강화된다.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비변사와 왕권, 비변사와 의정부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여러분들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한번 이제 임진왜란을 겪고, 이제 병자호란을 겪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국방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를 싹 개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나왔었냐면은, 서울을 지키는 군대와 지방을 지키는 군대를 서로 이렇게 새롭게 싹 두 개를 나눠서 개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 서울을 지키는 군대 중앙군이에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 조선 초기에는 5위라고 해서 5개의 이제 그런 군영에서 나라를 이제 이렇게 서울을 지키는 이제 모습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서울의 군인들을 직업군인으로 해서 이제 뽑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하면 돈 줄게 이렇게 이제 직업으로 뽑는 형식. 직업군인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롭게 서울을 지키는 소위 말하자면 5위에서 5군영으로 체제를 바꿔버립니다. 물론 이제 5군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업군이라는 성격이 일단 포함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이건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처음에 안 나오니까 좀 넘어가 주세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래서 이제 5군영 5개의 그런 이제 조그만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부대가 바로 교재 나와 있는 훈련도감, 뭐 어영청, 뭐 수어청, 뭐 총용청 쓰지 마세요. 문제집에 있어요. 그 다음에 금위영 이렇게 하는 5개의 군령을 만들어서 서울을 지키려고 군대를 개편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 파란색으로 밑줄을 쳐주세요. 훈련, 도감,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금위영 한 번에 다 세운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자 동그라미 하나 쳐주십니다. 훈련, 도감의 이름을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5운영을 개편하는데 가장 맨 처음에 세워진 군대. 또 여기서 또 보면은 재미있는 게 이제 임진왜란 보면은 일본 애들이 총을 쐈죠. 조총을 쐈죠. 그래가지고 훈련, 도감은 나중에 새 부대를 개편을 하는데 그래서 조총을 쏘는 호수, 그 다음에 활을 쏘는 사수, 그 다음에 창을 찔러서 이렇게 창병들 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대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제 적을 이렇게 무찌르게끔 만들었던 그런 부대라고 해요. 그래서 훈련 동안에 이름은 좀 알아주세요. 나머지는 사실 안 알아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자, 지방군 해봅니다. 자, 지방군 같은 경우는, 자, 속오군이라는 말, 자, 파란색으로 자, 동그랗게 표시입니다. 속오군. 우리 조선 전부 때 작년에 배웠던 내용인데, 이쪽 예비군이었었죠. 낭반, 노비, 상민, 뭐 다 상관없이 모든 애들 전쟁되면 다 동원돼가지고 전쟁 막았던 거, 잡스럽게 막 모였대서 그러지, 이름. 잡세꾼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뭐 양반, 뭐 중인, 상민, 노비 다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 마을을 자기가 사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바뀌었던 예비군으로 바뀌는 체제, 바로 우리가 소오군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자, 소국은, 자, 파란색 표시해주세요. 밑줄 쳐주세요.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든 신분으로 구성되었고, 얘들은 항상 어떻다? 항상 있는 애들이 상비군이 아니라, 자, 파란색 밑줄 쳐주십니다. 예비군이라는 말, 예비군 성격.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중요한 일이 생기면, 유사시에 자기가 사는 마을을 방어하는 그런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고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조세제도의 개편, 영정법과 대동법과 균역법, 그 다음에 북남 정치의 변제가 탕평책의 실시, 그 다음에 탕평론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조세제도가 이게 표가 잘 나와 있지만 굉장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굉장히 천천히 배웠겠지만 선생님이 다음 2강에서는 바로 조세제도의 개편과 북남 정치의 전개와 탕평책 이 과정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같이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지가 74쪽이에요. 자, 74쪽이 우리 문제 꼼꼼 개념 문제에서 흐름으로 확인해 먼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빈칸처리 문제 있죠? 자, 정치제도에서는 어떤 회의의 기구가 가능하되나요? 자, 임시 비상대책회의소 있었죠? 비변사. 그래서 비변사의 권한 기능이 강화되면서 왕권과 의정부를 굉장히 압박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혼란스러워지고 질서가 이렇게 와야 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같이 문제입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밑간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번. 국경지각의 군사 문제를 담당했던 임시기부터 나왔네요. 비변사. 비변사는 원래는 임시인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안 엎어지고 이렇게 왕권과 의정부 압박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임진왜란 관행이 설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초의 서를 지키는 오군영의 첫 번째 그 기구 훈련도가. 그래서 훈련도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서울의 그런 중앙 정치 체제를 개편했던 거죠. 군대 체제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자, 임진왜란 후 지방군은 양반 노비에 이르기까지 뭐 계급에 상관없이 싹 모두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비군 속격을 받았던 이 잡스러운 모임들 소오군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군대를 개편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숙제예요. 선생님이 이제 2강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풀이 하는 것은 자, 우리 오른쪽에 문제 보시면 75쪽의 문제입니다. 자, 숙제. 자, 다음 시간 문제풀이 할 내용은 바로 판단 실력 문제에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강원수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잘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풀이 잘 해주셔서 선생님한테 일단 검사 한번 받으시고요. 우리 6개에서 7개까지 진행될 인터넷 강의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면은 선생님 민용피에 방문을 글을 적어주거나 아니면 선생님 학원에 갔을 때 직접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구로한솔 리더스 학원 중학교 3학년 역사학 한끝 1학기 중간고사 구로중학교 데뷔 인터넷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에는 불구하고, 오늘 이제 오프라인 강의 이제 수강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박용재 학생이랑 이현영 학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네, 이렇게 감시하는 것도 좋을 또 재밌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네, 첫 강의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네, 사실 중학교 3학년 내용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진도가 빨리 안 나갈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번에 역사하는 굉장히 많고 어렵고 또 그래서 이렇게 순제 나가는 만큼 오히려 이번 시험 걸어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사회시험이 아무리 못해도 망치게 85점이 될 수 있도록 잘해서 90점. 알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번 여러분 시험 목적은 오히려 시험 범위가 작은 만큼 잘할 수 있는 호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 이렇게 잘 선생님과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아마 어쩌면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한솔학원 안 되는 학생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급 교재를 갖고 또는 역사 교과서를 갖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 대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죠? 네, 선생님 어쨌든 선생님 기본적으로 한급 문제집, 역사 문제집 우리 기본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이거고요. 네, 여러분들 교재 이거 알죠? 여러분들 이 교재 중심으로 강의 들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됐지요? 네. 배워지는 문제집 어디 갔나요? 있어요. 불량 학생이에요, 이거 지금. 있다니까요. 꺼내세요, 그러면. 자, 여기 있잖아요. 같이 보면 돼요. 현영이는 어디 있나요? 있을 거예요. 알았어요. 자, 이렇게, 그랬고요. 자, 선생님 강의는 항상, 잠깐만 빌려주세요. 자, 선생님 강의는 항상 뭘 필기하냐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을 필기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또 해드리겠지만, 파란색은 기본 내용을 필기를 요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을 필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이 72쪽인데요. 제목 보세요. 자, 북남정치의 정교와 탐정책입니다. 자, 북남정치의 정교와 탐정책은 이 제목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솔직히 교과서도 이게 아마 한 6장, 3장, 4장 될 텐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기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조선시대가 후기가 전개되는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내용을 보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알았나요? 네. 네, 여러분들 어디 펼 거냐면요, 여러분들. 자, 교과서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 그냥 필기해두도록 해주시고요. 자, 문제집 있는 사람들은 문제집 144쪽을 펴주도록 해주세요. 자, 선생님이 144쪽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쪽 꺼내시고요. 자, 파란색과 빨간색 펜을 들어서, 네, 선생님 적는 내용 필기해주도록 해주세요. 자, 144쪽 무슨 내용이 적혀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필기할 거예요. 알았죠? 네. 네. 자, 제목은요.